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사흘 전 제주시 동쪽의 성산항에서 방화로 어선 3척이 불에 탔는데요. 이번엔 서쪽에 있는 한림항에서 또 어선 3척에 불이 났습니다. 선원 3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정박해 있는 한림항 선착장. 한 어선에서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파편이 흩어지더니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곧이어 빨간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화마는 순식간에 배 전체로 번졌고 시꺼먼 연기가 항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소방차와 해경함정이 물대포를 쏘아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펑 소리가 크게 나면서 하얀 수치불 조각이가 막 날렸다고. 그게 검은 연기가 먼저 올라오고 불기가 나중에 올라왔어요. 불은 오전 10시 20분쯤 29톤급 근해 체납기 어선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어선 3척 가운데 어선에서 시작된 불이 양옆의 선박으로 옮겨 붙으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 당시 어선 갑판에 있던 선장과 선원 2명 등 3명은 중상을 입고 바다에서 구조됐습니다. 기관실에서 시동 점검을 하던 기관장과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이제 안에 있는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외국인 선원은 그 갑판에 있었다고 하니까 폭발을 하면서 혹시 이렇게 추락을 하지 않는다. 또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불이 난 어선에 쌓여있던 경유 2만 리터가 계속 흘러나와 화재 진압에는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선박은 그 FRP로 제조가 되고 또 화재가 진압을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이제 경유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유가 이제 그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다시 그 재발라가. 해경은 불길이 완전히 잡힌 오후 5시쯤부터 구조대를 투입해 배 주변 물밑과 선실 내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출항 준비를 하던 어선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화재 당시 배 밖에 있었던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최근 성산항과 한림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특별 요청사항 1호를 발령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도내 전 선박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과 항포구 소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어민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청보리로 이름난 가파도에서 판매되는 새싹보리 분말은 섬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가짜 가파도산 새싹보리 분말을 팔다 적발된 뒤에도 여전히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새싹보리 분말을 섞어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가파도 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특산품 판매 차량. 바다와 바람이 키운 자연 그대로라며 가파도 새싹보리 분말을 300g에 29,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가파도의 청정 이미지 덕분에 대표 특산품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나니까 우리는 그 믿고 오는 거지. 청보리 가파도 외에는 거의 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죠. 비싸도 우린 구입하죠. 판매 제품들은 모두 100% 가파도 친환경 보리잎을 썼다며 청정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파도 우리가 겨울에 우리가 금방 올라올 때부터 잘했다가 이제 올려야 이거. 다른 데 인터넷 이런 데 파는 거는 다 가짜. 그런데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새싹보리 분말을 섞어 만든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새싹보리 가공공장으로 배달된 상자들. 발송처에는 서울의 한 식품 도매업체명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보낸 분말은 서귀포시 모슬포산 보리 분말로 지난해 12월 68kg에 이어 지난 5월에도 170kg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한 대략 200kg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는 그 정도 납품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가파도산 보리는 아닌 거고. 네네, 제주도에서 농사 짓고 가공도 제주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파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된 새싹보리 분말을 섞어 판다는 의혹은
마을 안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100%에서 가파도 사는 걸 그냥 알고 사고 가는데 그 정도 판매량이 정도의 가파도에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 100%가 적혀있다고 해도 특별히 수가 있긴 있거든요. 마을협동조합은 2년 전에도 시중에 판매되는 가짜 가파도산 새싹보리 제품을 들여와 2배 비싼 가격으로 팔다 적발돼 최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협동조합은 택배로 받은 보리 분말을 섞어 판 것은 맞지만 가파도산 80%에 제주산을 20% 섞어 팔았고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100% 가파도산이 맞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가짜 새싹보리 판매로 적발된 데다 또다시 거짓 표시와 광고 의혹이 불거지면서 청정 가파도의 이미지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올해부터 제주도가 농민들에게 해마다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도 잠깐 다른 일을 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넘게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현덕현 씨. 현 씨는 최근 제주도가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서귀포 씨가 주관하는 재선충 방제 작업에 단 하루를 일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이력이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현 씨의 아내도 같은 이유로 농민이지만 농민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1년 내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그래가지고 좀 억울해가지고 내가 지금 호소하는 겁니다. 농민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남의 일을 갈 수가 있겠어요. 제주 지역 농민수당 신청자 5만여 명 가운데 현 씨처럼 제외된 농민은 9천여 명. 농업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임대농이나 최근 2년 내 직장보험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행정당국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받았지만 구제된 농민은 고작 60명에 불과했습니다. 조례상에 예외적으로 단기간 내에는 또 예외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 자체를 정정해서 오면 나중에 이 신청 기간에 대상으로 한정해줬고. 농민 단체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대농과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를 하는 농민도 농민수당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제외가 되는데 지금 조례가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제 지급 대상이 이제 제외된다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첫 지급된 농민수당.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휴대전화의 원격 조정 앱이 보이스피싱 창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개설된 일명 대포폰을 해외에서 원격 조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010 번호에 속아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MBC 충북 김은초 기자입니다. 올 초 한 50대 남성은 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이자를 낮춰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출을 신청하자 일단 기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결국 현금 2천여만 원을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사기였는데 010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금융기관 담당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기 나오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더니 관계자가 받고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두 군데서 하루 그렇게 연결돼서 오더라고요,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에서 전화를 걸면서 국내 010 번호를 사용한 겁니다.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을 썼습니다. 국내에서 대포폰을 개설한 뒤 해외에서 태블릿 PC로 원격 조정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개통되지 않은 태블릿 PC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태블릿 PC와 연동된 휴대전화 번호가 발신자 번호로 표시됩니다. 이전에는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고정형 중계기가 쓰였는데 위치가 쉽게 노출되자 올 들어서는 범행에 쓰이는 대포폰을 들고 다니며 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도록 대포폰 수백 대를 운용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붙잡혔는데 피해 금액이 11억 원을 넘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이제 단속을 피하고 이제 범행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든 현금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충북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꾸준히 늘어 피해 금액이 1년에 100억 원씩 늘더니 지난해에는 3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경찰이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원격 조정 해외 접속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은 단속을 피해 계속해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제주는 12일째, 서귀포는 6일째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 남부와 산지를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구름개가 흩어져 발달하면서 오후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제주는 10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열대야로 인해서 제주 북부 지역은 2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0도, 남부와 동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작업하거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을 자주 마셔주시고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다가 낮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주 앞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겠는데요. 한편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문해수욕장에서는 오늘까지 이한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31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군보 전 제주도지사가 그제 향년 9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군보 전 지사는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출신으로 북제주군수와 제주시장, 제주도 부지사를 거쳐 1988년 5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제25대 제주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빈소는 부민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내일입니다. 제주에서도 원숭이 두창 신속 확인 진단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숭이 두창과 관련한 질병관리청의 교육을 수료해 숙련도 평가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고 진단기술 이전 관련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경우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의뢰하면 3, 4일이 걸리지만 자체 진단기술을 갖추면 검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여름철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한라산과 계곡, 해안가 등 절대와 상대 보전 지역 내 훼손 행위에 대해 이달부터 2달 동안 행정시와 합동특별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3개 반의 전담 수사반을 특별 편성하고 고해상도 드론을 활용한 훼손 의심지 순찰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하고 지하수 자원과 경관 등 관리 보전 지역 내 위반 행위 등도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가 면제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여권 발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급된 여권은 7,733건으로 상반기에만 지난해 1년 발급량인 5,384건을 2,300여 건 초과했습니다. 제주도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여권 발급 신청을 받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대행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 배송 불가 상품의 배송 대행과 물품 공동 배송 등을 위해 구축된 공유 물류 플랫폼인 모당 이용 실적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물품 공동 배송은 14,000여 팔레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0팔레트 가까이 늘었고 창고 공유도 2,800여 팔레트로 1,500여 팔레트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예상 배송비 계산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플랫폼을 개편해 편의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청년들의 빠른 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추가로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 중 청년 취업 지원 희망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